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이 발표되었는데요. 보유세에 대한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세금 부담 폭탄인가 콩알탄인가 라는 주제로 이번 방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안 된다는 법안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뛰자 여론이 거세져서 인상폭을 제한하는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도 마용성도 아닌데 40% 올라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불만 고조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A씨를 사례로 억울하다라는 입장의 기사를 냈죠. 이게 공시가 40%가 올라서요. 그리고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에 증여세 더 늘어나나 다주택자들 얘기 같은데요. 보유세 부담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명의를 이제 증여세를 내고서라도 증여를 해서 명의를 좀 나누는 이제 다주택자를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보유세가 늘기에 그런 건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요 아파트별로 세금 부담 얼마일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잠실 엘스인데요. 잠실 엘스는 이제 10억 1600이었어요. 2018년에 10억 1600에서 11억 5200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고 최근 34평이 한 10억 선인 거를 보면은 이제 시세 반영률은 75에서 77% 수준으로 현실화율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재산세 277만 원과 종부세 108만 원을 더해서 연간 377만 원을 부담을 하는데요. 연간 377만 원 정도면 콩알탄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2주택자 가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2주택자는 재산세가 554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종부세가 3,683만 원이나 나와요. 그래서 합치면 4,237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3주택자는 재산세가 831만 원에 종부세가 5,343만 원으로 6,174만 원이 연간 1회 부과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2주택가 많아지냐면 서울같이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만 가져도 3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율 및 부과금을 받기 때문에 2주택도 확 오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를 확 잡기 위해서 이제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을 1인이 소유하게 되는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1주택자까지는 9억을 공제를 해주는데 2주택자 되면은 6억까지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리센츠 보시면 이제 9억 7,600에서 11억 400이죠. 11억 400으로 현재 올랐고 34평 시세가 한 15.6억 정도 돼요. 그래서 시세 반영률은 71에서 한 75% 정도 되고요. 그리고 1주택자가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347만 원, 그리고 2주택자가 4,075만 원, 그리고 3주택자가 5,930만 원으로 엘스랑 좀 유사한데 약간 낮죠. 낮게 됩니다. 그리고 트리지움 역시 넘어가 보시면 8억 9천 에서 8억 9,600에서 10억으로 약 1억 이상 정도 올랐고 그리고 14억 정도가 현재 34평 시세거든요. 현 시세 반영하게 되면 71에서 74% 정도를 현실화했다 볼 수 있겠고 1주택자가 280만 원, 2주택자가 2,380만 원, 3주택자가 5,40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이제 엘스나 이제 리센츠 대비해서 조금 낮기 때문에 조금 작아지지만 그래도 2주택자 되면 2천 이상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로 넘어가서 음마아파트는 이제 10억 1600이죠. 10억 1600 18년이었다가 19년에 11억 400으로 이제 올랐고요. 그 34평 시세가 이제 16억에서 17억 정도 수준인 거 감안하면 시세 반영률은 6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센츠랑 좀 공시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1주택, 2주택자, 3주택자 347만원, 4,075만원, 그리고 5,930만원까지가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 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잠실보다는 세금을 내는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겠고요. 그 다음에 도곡렉스 아파트 같은 경우 34평 10억 800에서 12억 4,800으로 해서 84제곱미터형 평균 매매가 18억 대비 시세 반영률이 69% 정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유세는 1주택자가 이제 439만원, 그리고 2주택자가 4,560만원, 그리고 3주택자가 6,657만원을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잠실보다는 3주택자가 6천만원 정도였죠. 엘스가 600만원 정도 더 많이 부과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포주공 1단지 보겠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 42제곱미터형 7억 5,300에서 9억 7,600으로 해서 시세인 15억 5천 수준이건 15억 5천 대비해서 이제 시세 반영률 63% 정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보유세는 1주택자가 264만원, 그리고 2주택자가 2,324만원, 3주택자가 5,284만원입니다. 이게 재건축 아파트도 1주택 몰라도 2주택자부터 2천만원, 막 5천만원씩 아주 많은 폭탄 수준의 보유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반포자이 살펴보겠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가 공시가격이 이제 12억 4천에서 14억 9,600까지 올랐고, 현재 이제 시세가 21억 수준이거든요. 22억 9천 올라인데 한 요거 대비해서는 71% 정도 시세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좀 고가기 때문에 1주택자도 세금을 843만 원 정도 좀 많이 내고요. 2주택자가 5,393만 원이에요. 그 엘스 3주택이랑 비슷하죠. 리센츠 트리지움이랑. 예,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주택자가 7,905만 원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계산해 보다가 깜짝 놀란 게 1년에 고액 연봉 1억 받으시는 분이 세금 떼면은 요 정도 남거든요. 근데 그 전부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7,905만 원이나 되니까요. 그래서 반포자의 3주택은 정말 사업하시거나 막 10억 넘으시는 연봉이 그런 분들 아니면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로 넘어가서 마포구 마포레미안 프루지오는 이제 6억 6,700에서 8억 3,200까지 올랐고요. 84제곱미터형 평균 시세 13억 8천 대비해서 시세 반영률은 64%예요. 그래서 강남구 앞에 상구에서 말씀드렸던 것 대비해서는 시세 반영률은 조금 낮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내지 않고 200만 원만 부과하시면 되고요. 9억 이하라서 그렇죠. 그리고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956만 원,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4,5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파트 성산 시형 아파트 25평형이 이제 3억 9,500에서 4억 6,200으로 오르게 되었고요. 최근 시세가 한 7억 5천 정도 되거든요. 이 사이 값으로 7억 5천을 했을 때 시세 반영률은 61%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재산세만 69만 원 정도 내시고요. 그리고 2주택자가 종부세 합쳐서 293만 원 내시게 되고, 그 다음에 3주택자가 1,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낮죠. 이게 이제 9억이나 6억을 합쳐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 합쳐서 6억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기하급 수주로 뿌는데, 얘는 그래도 좀 공시 가격이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산구로 넘어와서 용산구 이촌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84제곱미터 형이 7억 8,800에서 9억 8,400으로 늘게 되었고, 시세인 14억 정도 대비해서 시세 반영률은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1주택자가 270만원, 2주택자가 2,345만원, 3주택자가 5,325만원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첼리투스인데요. 첼리투스가 124제곱미터. 124제곱미터가 18억에서 19억 7,600까지 오르게 되었고요. 평균 시세가 한 27억 정도 되죠. 27억 정도 감안했을 때 시세 반영률은 강남 쪽하고 비슷하게 많이 반영해서 73% 정도 반영을 했죠. 근데 얘가 엄청 세금이 많은데 1주택자가 1,694만 원이고요. 2주택자가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엄청 많고 3주택자가 1억이 넘습니다. 물론 첼리투스 같은 고급 아파트를 1주택만 하지 누가 2주택하고 3주택 이렇게 사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정부의 의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이런 고급 아파트들은 2주택 넘어가는 순간 너는 세금 폭탄이야. 연봉 다 토해내야 돼. 이런 의도를 알 수가 있겠죠. 보유세만 1억을 내다니요. 정말 깜짝 놀라는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로 넘어와서 왕십리 센트라스 재개발했던 데 보시면 84제곱미터가 6억 4,300이에요. 6억 4,300에서 8억 4천이죠. 8억 4천으로 평균 시세인 12억 5천 대비해서 67%의 시세 반영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202만 원 내시면 되고 2주택자가 1977만 원, 3주택자가 4600만 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랑 유사한 수치죠. 그리고 이 편한 세상 옥스 파크힐스 마지막으로 알아보면 115제곱미터형에서 8억에서 9억 6,800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었고 시세가 17억 5천이거든요. 요거 대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반영률이 55%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259만 원, 2주택자가 2,303만 원, 그리고 3주택자가 5,243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 정리를 해서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6월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주택자 말고는 보유세를 감당하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실 엘스 같은 경우, 이 전체를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는 잠실 엘스 사시는 분들이 연소득이 1.14억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영카드 소비가 7천만 원이세요. 그래서 0.7억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돈이 이제 4,400만 원 정도인데요. 1주택자면 377만 원을 보유세를 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2주택자부터 4,200을 세금을 내잖아요. 카드 쓰고 남는 거 전부 세금으로 떼갑니다. 그리고 3주택자면 6,174만 원을 떼가니까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리고 강남구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6억 정도가 입주민들 소득인데 여기서 카드값 6,600만 원 쓰시고 남는 게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2주택자면은 이제 4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1천만 원밖에 안 남게 되고 3주택자면 역시 엘사랑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포자이도 보시면 이게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평균 소득 기준인데 1.1억 버셔서 카드 소비를 많이 해서 7,500만 원 쓰시고 3,500 정도 남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어떠신가? 843만 원도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2주택자, 3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도 9,100만 원 연소득에 5,700만 원 카드 쓰시고 3,400만 원 남게 되면 역시 2주택자는 6, 70%를 세금으로 1,956만 원이니까 떼게 되고 3주택자 가시면은 마이너스가 내게 됩니다. 그리고 첼리투스도 연소득이 여기 입주민들이 1.5억인데 카드 소비 9,800만 원 빼면 5,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1주택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1,700만 원이니까 거의 뭐 한 3분의 1 되지 않습니까? 요 1주택 좀 부담스럽고 2주택 7천만 원, 3주택 1억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옥스파크힐스도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파크힐스 평균 소득 옥스 리버젠 기준으로 했어요. 밑에 동네인. 그 1.02억에 7,300만 원 카드 쓰시고 나면 2,900만 원 남으시는데 뭐 당연히 1주택자는 감당하시고 2주택자부터는 2,300, 5,200만 원 이거 감당하실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얘 보시면은 요 구간 말고는 보유세 감당하시기가 힘들어요. 이게 다 1주택자들만 감당하실 수 있는 수준이고 소득을 보면 대신에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는 좀 소형 재건축 단지잖아요. 그리고 강북에 좀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세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 요런 아파트들은 2주택자까지는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력은 되시긴 하거든요. 근데 요런 좀 약간 시세 낮은 6억, 7억 수준 아파트들 빼고는 서울 평균 소득이 8억, 9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도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는 다주택자들은 절대로 가만 안 두겠다. 보유세로 다 때려잡겠다라는 좀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 보유세 핀셋 규제를 한다고 하더니 이제 강남이나 잠실이나 반포, 동부 이촌동 같은데 부촌 지역의 공시가격 현실 화율이 강북 일반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옥수 55%나 이제 성동구나 마포의 마포레미안 푸르지 이런 데다 한 60% 초반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 대비해서 잠실 막 75, 77%까지 올려놨고 동부 이천동도 뭐 첼리투스 이런 70%, 73%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부촌 지역에 두 채 이상 가지고 있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가격 인상에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고 술렁대고 있고 거래시장은 잠잠한데요. 올해 6월 이후에 보유세가 확정되면 세금을 제가 생각하기에 폭탄 수준으로 고지서가 나올 것이고요. 2천안 3천씩이요. 보유세 폭탄을 맞으면 그제서야 이제 9억 이상 고가 아파트 몇 채씩 가지고 있어서 돈 벌기 힘들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점점 아파트 투기로 돈 벌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부촌 내에 아파트를 집중 구입하신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유세 내고 버티실 수가 있겠고, 지금 양도소득세 내시면은 막 5억 버시면은 거의 막 절반 이상씩 나가잖아요. 2주택, 3주택자들 막 62%까지 세금을 떼버리니까. 근데 이제 보유세 1년에 2천, 3천씩 내면서 버티시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증여입니다. 양도소득세만큼 많지는 않고 배우자 간엔 또 6억까지 비과세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배우자 간 증여나 가족 간 증여를 통해서 보유세, 정확히 종부세입니다. 종부세가 인별이기 때문에 증여하시게 되면 1주택자가 되세요. 앞에 2주택자 분들이 2천, 3천씩 내셔야 되는데 증여함으로 인해서 210만 내시거든요. 2, 310만. 그래서 보유세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벌써부터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고 앞에 맨 첫 장에 보여드렸듯이 기사도 나고 있죠. 그래서 증여를 통해서 회피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매도하는 것이죠. 급매로. 매도하는 건데 양도소득세 50% 60%씩 내야 되겠고요. 근데 급매로 내놔도 잘 안 팔리기 때문에 한 17년도 가격 정도 내놔야 팔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도소득세 내면 생각보다는 얼마 안 남겠죠. 그래서 정부가 기대한 것은 시장에 3번 매도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의도했을 텐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배우자 간 증여가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재산세보다 종부세가 다주택자 타겟형 과세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도 엄청나죠. 엄청나기 때문에 종부세 인별과세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배우자 간 증여, 직계 좀비 속간 증여 이런 거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장에 16년, 17년 가격에 매도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이번 그 증여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증여로 많이 몰릴 것 같아서. 그래서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유세 강화로 집값이 폭락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이라는 부분은 재산세 부분에서 분명히 뭐 5억 이제 5억만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2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800만 원이 되고 분명히 오르긴 하지만 이게 뭐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1주택자나 2주택자가. 문제는 종부세인데 종부세를 얻어맞으면 아까 금액으로 얻어맞으면 누가 안 팔겠습니까? 소득이 하나도 안 남고 마이너스가 나는데 분명히 팔게 돼 있는데 증여라는 회피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증여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물건은 굉장히 싸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반대면 현재 시세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요새 이제 아무리 세게 들어와도 다주택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이 망하는 경우를 근 30년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증여하고 버티거나 증여한다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은 게 정권만 바뀌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정권 바뀌면 다 풀어주겠지. 대출 규제든 뭐든 보유세도 내릴 거고 막 그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동산이 올랐던 경험치가 있어서 생각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되니까 보유세에 대한 게 또 6월이 지나게 되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분석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쪽쪽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